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터컵 선교회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 사실을 숨기려고 제주 안심코드를 조직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주 관광지에 QR코드 사진만 있으면 방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인터콥 서울지부가 지난달 24일 BTJ 열방센터 참석 시 숙지하라며 보낸 이메일입니다. 제주 안심코드 앱을 다운받아 QR코드를 찍어 제주에 있었던 것처럼 속이라는 내용입니다. QR코드 인증 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복귀할 때까지 전원을 켜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 QR코드 사진은 카톡 비밀 채팅방으로만 공유하고 이미 제주지부의 도움으로 검증까지 마쳤다며 안심시킵니다. 제주 안심코드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로 관광지나 업체의 QR코드를 촬영해 방문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제주공항으로 성산일출봉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사진으로 찍어둔 성산일출봉 QR코드를 제주 안심코드 앱으로 촬영하면 성산일출봉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인터콥은 이런 허점을 노리고 BTJ 열방센터 방문자들의 동선을 속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를 이동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 안심코드 GPS 기능을 지금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하루 평균 2,000건 안팎 끼던 제주 안심코드 다운로드 건수는 상주 BTJ 열방센터 교육이 있던 28일 25,000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취재진은 공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콥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제주도와 질병관리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제주도민에 대한 전수검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제주도민 39명 가운데 지금까지 2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명은 사흘째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찰과 함께 소재지를 파악하는 한편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9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금고에 보관됐던 현금 145억 원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자취를 감춘 말레이시아 국적의 자금 관리 담당 임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2명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VIP 금고에서 145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5일. 해당 금고는 카지노 재무 담당 임원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55살 A씨의 개인 금고로 홍콩 본사 자금을 보관해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해 경찰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황. 그런데 경찰이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B씨와 또 다른 30대 남성 C씨 등 2명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금고 관리 규정에 따라 카지노 열쇠 보관 직원과 동행해 금고의 돈을 빼냈는데 이후 이 돈을 B씨와 C씨에게 전달했고 B씨와 C씨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카지노 내 다른 VIP 금고에 넣어둔 정황이 파악된 겁니다. 중국인 B씨는 출국했지만 C씨는 아직 국내 체류 중으로 이들 모두 카지노 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라진 145억 원 가운데 경찰이 확인한 돈은 카지노 안 다른 금고에서 81억 원과 임원 A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발견된 현금 40억 원 등 120여억 원. 경찰은 발견된 돈이 모두 5만 원권 신권으로 포장돼 일련 번호를 대조 중이라며 사라진 돈의 일부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남정 엔터테인먼트는 사라진 돈이 랜딩 카지노 운영 자금이 아닌 본사 란딩 인터내셔널 자금으로
카지노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을 왜 임원 개인 금고에 보관했는지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 열쇠랑 호텔 열쇠가 두 개가 필요한데 추정으로는 그냥 윗사람들이 횡령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돈 있으면은 직원들 복지 좀 신경 써주지 이런 말밖에 안 하죠 거의. 경찰은 앞서 입건한 임원 A씨에 이어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를 업무상 횡령에 의한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폭설이 내린 한라산은 1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입산 통제가 풀리면서 경이로운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겨울 왕국으로 변한 한라산에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통 새하얀 눈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설원 위로 우뚝 솟은 백록담은 파란 하늘 아래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눈이 내려앉은 구상나무 군락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상적인 겨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미끄러운 산길을 오르는 겨울 산행이 쉽지는 않지만 하얀 눈이 빚어낸 장관의 피곤함은 금세 사라집니다. 좀 올라올 때 좀 눈 많이 쌓여가지고 좀 발이 빠져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올라와 보니까 되게 이국적이고 막 눈 덮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1m가 넘는 폭설에 일주일 만에 산행이 허용된 한라산에는 탐방객 1,200여 명이 찾아 설경을 즐겼습니다. 탐방 예약제가 실시된 성판악과 관음사 등반로는 이미 18일까지 예약이 마감됐고 이번 달 주말 예약은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곳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1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처럼 키가 작은 나무들은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해발 1,700m 고지에서 보는 한라산은 잊지 못할 감동으로 다가오고 탐방객들은 겨울 한라산이 빚어낸 놀라운 풍경을 추억에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히말라야 못지않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더구나 날씨가 개어서 이게 파란 하늘하고 하얀 설산이 또 산고대 이런 것들이 완벽한 오늘 한라산인 것 같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한라산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한겨울 정취를 한껏 뽐내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표선 소아약국 임직원 일동 31만 원, 무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정재환 어린이 14만 1,290원, 함덕리 김순일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서 철새 도래지에서 폐사한 오리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성산읍 오조리 철새 도래지에서 발견된 안락 오리 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근 33개 농가의 닭과 오리 44만여 마리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반경 3km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음식물 쓰레기 사육소 농장과 관련해 제주도 축산당국이 현장 조사를 벌여 사법 처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유관부서와 함께 해당 농장을 찾아 농장주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농장주가 인근에서 개 250마리를 사육하며 개 사료용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음식물 폐기물을 소에게도 먹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당국은 농장주를 사료관리법과 폐기물 재활용 처리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제주시 도도항에서 SUV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해경 구조대에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인양하고 현장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제주시 우도 동쪽 42km 해상에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3만 톤급 화물선과
성산선적 45톤급 근해 연승 어선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의 선수 일부가 부서졌지만 화물선 선원 21명과 어선 선원 9명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양측 선박이 사고 보상 협의를 마쳤다며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한 어선이 성산항에 입항하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 출신의 모 고교 총동창회장 67살 A씨와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문 7천여 명에게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소속 직원 51살 B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도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제주도 정기 인사와 관련해 전국 공무원노조 제주역본부는 성명을 냈고 기준 없이 과거 퇴행적 인사 행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 조직 안정화는 물론 조직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지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서장들이 6개월 만에 교체되는가 하면 갑질 논란이 일었던 간부는 승진하고 일부 소수직렬은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구조적인 인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투표와 조례 재개정 청구 기준이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주민 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 기준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에서 50분의 1로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 재개정 청구 기준도 청구권자의 200분의 1에서 550분의 1로 낮출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투표 요구는 11,000여 명, 조례 재개정 요구는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